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마 태평양 약국약사 김태경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걸리기 싫어하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요. 뇌졸중, 우리나라 말로 중풍에 대해서 중풍이 NMN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풍은 보통 한번 걸리게 되면은 이게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장기간 잘 낫지 않아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사망 원인이 일일을 다투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게 중풍을 대하면서 최근에 환자를 보게 됐는데 그러한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뇌졸중, 중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에서 중풍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뇌에서 갑자기 피가 안 흐르게 되는 것,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것을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보통 허혈성 뇌질환은 막혀서 생기는 것 중풍은 보통 80%를 차지하게 됩니다. 막히게 되면은 피가 뇌신경세포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받아서 에너지를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죠. 곧바로 그래서 이 세포 사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가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허혈성 뇌질환, 허혈성 뇌졸중이 생기면 TPA 치료라고 해서 항혈전제를 사용해서 그것을 뚫어주는 작용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막히는 게 아니라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뇌출혈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러한 뇌졸중은 보통 10에서 15%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뇌출혈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피가 뇌 속에서 나오게 되니까 뇌 세포가 압력을 받게 됩니다. 두개골 뇌압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두개골 뇌압이 발생하면서 세포 속으로 염증 유발 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는 어떻게 되죠? 조직액이 붓게 되죠. 붓게 되면서 TNF 알파나 인터루킨 1 베타 같은 물질이, 염증 유발 물질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대식세포나 여러 가지 염증 유발 물질이 거기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액이 부으면서 세포 사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래서 그런 세포 손상이 되게 심하게 돼서 보통 뇌출혈이라면 사망률이 40%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허혈성 뇌질환과 이러한 출혈성 뇌 졸중이 무서운 점은 최근까지도 이런 신경이 뇌 신경세포가 죽으면 다시는 재생 안 된다는 이런 통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뇌졸중에 걸리게 되면 차차로 서서히 이렇게 더 악화돼서 이렇게 죽게 되는, 이렇게 회복이 안 돼서 고통을 겪다가 고통을 겪는 것을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되게 됩니다. 또 이러한 뇌졸중은 어떤 예상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되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러한 것에 말할 때 최근 뜨고 있는 NMN 또 NAD 플러스는 도대체 이런 뇌신경세포 또 중풍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NMN은 우리가 식이로 먹게 되는데 NAD는 식이로 먹는 게 아니고 NMN을 먹게 되면 몸속에 들어가서 NAD 플러스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NAD 플러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NAD는 뇌신경세포에 들어가면
서투인이라는 이런 효소를 만들어내고 NAD가 하는 주 역할은 미토콘드리아의 ATP 에너지를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첫째 만들어내게 되죠. ATP 에너지. 두 번째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뇌세포를 죽이는 신경 염증 물질 TNF 알파나 인터루킨 1 베타 같은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를 해주고 또 그러한 세포를 죽이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이 뇌신경 세포를 죽이는 원인들이죠. 이 원인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것이 NAD 플러스의 역할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뇌에 풍이 안 오더라도 나이가 들면은 NAD 플러스 성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줄어들게 되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 동맥경화가 되고 여러 가지 원인에서 NAD 성분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NAD 플러스 성분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못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풍은 아니더라도 뇌신경세포가 활성산소 억제를 못하니까 뇌신경세포가 점점점 죽어갈 확률이 크죠. 그러면 그것이 퇴행성 신경질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신경질환에 생기는 나이 든 것뿐만 아니라 풍이 오거나 중풍이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NAD 수치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 환자는 어떻게 되죠? 풍 환자는 뇌신경세포가 빨리 죽어가고 점점 죽어가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NAD 플러스 성분이 뇌신경만 아니라 어디에 있죠? 다리에도 있습니다. 다리에도 이 신경에 에너지가 안 가니까 중풍 환자는 다리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리 힘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NAD하고 중풍 환자와 연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NAD 성분이 실제 연구에서 임상 사례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그래서 NAD 성분, NAD 플러스 성분을 먹이기 위해서 NMN을 가지고 쥐한테 마우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마우스를 어떻게 실험하냐면 마우스에게 약물을 투여해서 마우스를 인위적으로 뇌경색, 그러니까 뇌경색을 유발시켰습니다. 뇌경색을 유발시킨 다음에 NMN을 줬습니다. 뇌경색을 유발시킨 다음에 쥐가 죽으면 안 되니까 TPA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중풍 환자가 가면은 뚫어주죠. 그런 TPA 치료를 하는데 그런 쥐한테 TPA 치료를 하면서 NMN을 투여를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NMN을 투여를 하면 NAD로 변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중풍 환자는 중풍이 왔을 때 피를 다시 뚫어주더라도 NAD 수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ATP 에너지가 생성이 안 돼서 세포가 사멸이 빨라지는데 NMN을 투여를 했더니 세포가 사멸되는 속도가 줄어들더라 줄어들더라. 세포가 사멸 줄으니까 NMN을 투여를 안 했을 때는 세포가 죽는 범위가 이렇게 크다면은 NMN을 투여를 했더니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세포가 주는 뇌경색 범위가 줄어서 세포 사멸이 줄어들어서 뇌경색되는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이 얘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쥐한테 실험을 했더니 이 쥐가 치료율이 빨라지고 기억력이 빨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NMN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또 반대로 약물을 투여를 해서 쥐를 뇌출혈이 일어나겠습니다. 뇌출혈. 그러니까 뇌출혈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뇌출혈이 일어나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나오고 쥐에 조직 손상이 일어나서 뇌가 붓고 아픈 부위가 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뇌출을 일으킨 쥐를 하는 이렇게 넓은 부위인데 거기다 NMN을 투여를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NMN은 제가 어떤 말을 했죠? NMN의 역할은 NAD로 들어가서 NAD가 어떤 역할을 하죠? 항산화 역할을 해서 활성산소를 없애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TNF 알파나 인터루킨 1 베타 같은 염증 유발 물질 없앴잖아요. 없애면 염증 유발 물질 없으면 조직이 붓는 것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빨이 염증이 생기면 이빨이 붓잖아요. 염증이 붓고 피가 나잖아요. 그처럼 뇌도 염증을 줄여주니까 피가 안 나들어가요. 피가. 그러니까 뇌출혈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피가 자꾸 나와가지고 스며 나와서 뇌 압이
높아지고 조직이 점점점 그 손상된 부분이 넓어지는데 피가 멈추고 코피가 터지듯이 피가 멈추는 작용이 강했고, 두 번째는 조직이 붓기가 좀 줄어들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신장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나 피가 터져서 생기는 치료에도 아주 그 획기적인 그 치료를, 그러니까 굉장한 이게 치료라고 할까, 이러한 것들이 효과가 좋다는 것을 동물 실험에서 이게 최근에 발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동물 실험 말고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람 실제, 저는 이제 최근에 저희 약국에 온 실제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약국에 70세 되시는 여성분이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풍이 와서 가볍게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음걸이가 되게 좀 약해졌는데, 최근에 몇 달 전에 두 번째 풍이 왔습니다. 두 번째 풍이 오니까 도저히 걸어 다니기가 너무 힘들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붓고요. 자신 없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약국에 와서 이제 NMN을 사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진짜 놀랍게도 이분이 며칠 전에 왔는데 걸음걸이가 빨라진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제가 봤더니 얼굴도 붓기도 빠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좋아지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진짜 좋아지셨다고. 제가 봐도 너무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동네에 다이소 가게가 있는 다이소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2층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다리 힘이 없어서. 그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2층은 잘 올라간대요. 2층 잘 올라가고 그러한 얘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분을 자주 봤기 때문에 그분이 풍이 오기 전의 상태에서 약 80% 정도는 회복이 된 것은 아닌가 제가 생각이 이게 들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신경이 뇌졸중 걸리고 그러면은 신경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진짜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은 뇌세포의 신경에서는 신경 줄기세포가 있어서 적당한 환경이 되면은 뇌 신경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러한 결과들이 논문에 보고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그러면은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비가 오면 새싹이 돋잖아요. 새싹이. 비가 오니까 새싹이 돋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뇌신경도 NAD 성분이 들어갔을 때 에너지를 충분히 주고, 뇌신경에 에너지를 충분히 주고, 그 다음 활성산소나 TNF-알파 인터루킨 6 같은 염증류발질을 없애주는 이런 환경이 되면은 뇌신경세포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조건만 맞으면 새로운 신경으로 살아나서 이 뇌졸중 걸리신 분들도 신경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진 않은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뇌졸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무섭고 피하고 싶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NMN을 드셔서 NAD 수치를 늘리는 것은 신경을 다시 회복하고 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실제 사례와 동물 실험 연구 결과에 비추어서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MN은 단순하게 피부를 좋게 하거나 이런 항노화 성분을 떠나서 뇌졸중이나 이런 풍에 걸리셔서 그런 분들에게 신경 회복의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NMN과
여러 가지 다른 그 질병들에 대해 관계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또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